항상 그 얼굴이 밝고요. 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오해가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왜 안 늙어요? 항상 그 얼굴이 밝고요. 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오해가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왜 안 늙어요? 아니, 제가 진짜 황당한 일이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어제도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네네. 부처님 오신 날 절에 인사들을 다니는데, 네. 절에 신도분들이, 아유, 이렇게 젊은 분이, 요즘에는 어린 사람들이 정치하더라고. 그래요? 이제 젊은 걸로 어리다고 하셨어. 아니, 그 자랑하시는 거죠, 지금? 근데 아니죠. 실제 나이는 50이 넘었잖아요. 넘었죠. 넘었죠. 자,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벌써 시의회에 입성한 지가 3년이 지났어요. 네. 말하자면 이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계획이 뭐, 한 대로 계획을 한들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주어진 일에 열심히 충실히 하면서 지내다 보면 또 어떠한 길이 열리면 가는 것이고, 네. 열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고, 야, 그럼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가자. 그럼요. 뭐 억지로 물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럼요. 이야, 야, 그렇다면 우선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무척 애쓰고 계신 거를 제가 많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했던 조례가 혹시 몇 가지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개 정도는 넘지 않을까 10개.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발의했던 조례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례가 대부분이고요.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뭔가 혼자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렇죠. 청소년들, 어린 청소년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노동자들 뭐 조례를 한 10여 차례 이상 발의를 해서 모두 통과가 됐나요? 그렇죠. 그럼 뭐 됐습니다. 부산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예, 우리 송준영 의원님의 그 조례안을 100% 찬성을 한 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죠? 반영되고 있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것은 뭐가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오산시가 고립가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스템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고립가구를 정말 찾아서 우리 그 복지관에 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네. 동복지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네. 그렇게 고립된 가구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 굉장히 뭐 저는 처음 제가 그 조례를 발의했고 그 위에 또 그 뒷받침이 돼서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죠. 야.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근데 네, 또 우리 이제 복지관 관장님들 굉장히 고생하시고 복지관 직원들 또 동행정복지센터 안에서 또 이런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산은 정말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우리 또 사례회의도 하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정말 저런 분들이 있어서 오산시가 이렇게 맞아요. 잘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제 지금 칭찬을 또 복지 관련된 그 공무원들한테 칭찬을 좀 돌렸는데 이런 그 시의회에서 조례가 나오지 않으면은 또 움직이지 또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조례를 발표하신 거 굉장히 잘하셨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야, 이렇게 지금 3년째 지금 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산시 의회 분위기가 어때요? 뭐 느낀 점 없을까요? 오산시 의회 분위기는 뭐 그건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저는 안 좋은 것만 많이 봐서요. 제가 뭐 딱히 제가 몸담고 있는 데를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평가는 밖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래도 봅니다. 앞으로 바라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신뢰 안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일단은 뭐 신뢰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의회가 정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예, 얼마나 투명하게 또 우리가 권위를 부여해 주셨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렇죠, 시민이. 예, 시민이 부여해 주신 권위를 얼마나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예,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신뢰성이 보이지 않을까 예, 하는. 역시 의회뿐이 아니라 모든 단체나 그럼요. 어떤 소속된 것은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신뢰가 기본이 돼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지난해죠. 지난해 9월인가 민주당을 탈당하셨어요. 10월 말에 나왔어요. 10월 말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네, 10월 말에 나왔어요. 10월 말에 탈당을 하셨는데 네. 뭐 아픈 기억이겠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죠. 네.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제가 참여를 오.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이렇게 다 과거를 찾아보니 예. 그랬더라고요. 왜 탈당하셨어요? 탈당한 이유는 제가 뭐 여기서 음. 뭐 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옳다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분위기를 살짝 알고 있는데 오산시 의회 제9대 오산시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때 이 부씨가 당겨졌어요. 네. 지역위원회에서도 이렇다 할 명확한 해답을 못 내고 제9대 오산시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로 인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좀 와해가 된 것 같은데 그 사실도 맞는 말이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틀린 말은 아닌데 네. 뭐 그것 때문에 딱히 나왔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제가 조금 또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원인이 된 촉발 요인이 될 수는 있었겠죠. 네. 제가 보기에 모순적이거나 불합리하거나 뭔가 좀 모멸감이 드는 이런 것들. 민주당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불합리함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옆에서 원래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잖아요. 서로 두는 사람들보다 옆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서 장기판을 훈수 두는 사람들이 더 길을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산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쫙 관망을 하고 있어요. 관망을 하고 있으면 상황 파악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제가 판단한 건데 그 민주당 내의 갈등, 그 갈등을 지역위원회에서 수습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까? 뭐 그 책임에 대해서 제가 묻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MBTI가 ESTJ예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좀 논리적 명확성을 좀 따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예. 그리고 뭔가 틀에 맞춰진 것에서 좀 벗어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네. FM이구나, 삶이. 저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 예. 그리고 옳고 그름에 안에서 그것도 모든 것이 다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근데 누구나 봤을 때 상식적인 판단에서 그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는 것도 제가 용납을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을 탈당을 하셨다. 네. 예? 뭐 점점점점이잖아요. 네네네. 뭐 다 말씀하시려면은 네. 한 1박 2일 걸릴 것 같고. 네. 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무소속 의원으로 의회 활동을 하다가 4월 17일이죠? 네. 예. 개혁신당에 전격 입당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경위를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짧게 뭐 말씀드리자면, 진즉 뭐 윤석열 의원과 만난 적은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만나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준석 의원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 전적으로 뭐 그것을 믿고 따라주겠다라고 뭐 하셨고. 이준석 대표가? 그럼요. 이야,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준석 대표는 큰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나라에 큰일을 하셔야 되고, 오산시에서 하는 일은, 뭐, 첫째적으로, 저를 뭐, 안 조사해 보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예. 철두철미한 사람이죠. 듣는 소문으로는 예. 저를 다 조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다 조사했고. 한번 저 송지영 의원님 옆에 네. 누구 있다고 다 소문 났어요, 그쪽에? 제 옆에 누가 있죠? 저 조직 있다고 소문이 났던데. 뭐. 예, 여튼. 네.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네. 뭐, 제가 뭐 정치인은 아니고, 제가 얕은 지식으로는 개혁신당이 약간 중도 보수 쪽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활동했던 거는 중도 이제 진보 쪽으로 네, 했는데. 제가 봤을 때요. 저는 합리적 진보입니다, 사실. 합리적 진보인데, 네.
이 진보가 진보색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 현재 정치를 보면은? 네, 민주당에 입당해서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지금도 이제 민주당 분들을 많이 알죠, 사실.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을 떠나셔서 네. 이제 민주당 얘기는 좀 이렇게 네, 그쵸. 네, 좀 네네네. 터치하시고 자, 제가 의원님 무소속일 때 네. 저는 혹시 국민의힘에서 이제 좀 이렇게 콜이 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건 없었나요, 전혀? 아유, 뭐 국민의힘만 있었겠습니까? 뭐 인기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다.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일단 이왕 나왔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지금 막 똥값된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뭐. 아니,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네, 정말 제 나름대로 원칙과 상식 안에서 이게 지금 정상의 범주에 벗어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 정상의 범주 안에 벗어난 것들을 정상으로 끌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 시민께서 주신 권력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권력이 힘을 가지려면 의회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당연하죠. 저는 의회의 권위가 실추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녹화를 오래 할 수는 없어서 좀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왔지만 의원님께서 최근에 그 보도자료를 낸 거 보니까 민주당에다가 또 사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저는 사실 왜 사과 요구를 했는지는 알아요. 뭐 기자기도 하고 그 당사자의 내가 선배예요. 지역 선배. 네. 참 창피한 얘기인데 그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짧게 간단하게 언급을 좀. 왜 사과 요구를 했죠, 민주당에? 저도 같이 일을 했던 분이시고, 예,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제가 민주당에 소속해 있을 때 이미 터졌던 일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뭐, 구형은 뭐, 얼마 전에 났지만, 네, 7년. 예, 그것에 대해서 바로 났을 때 저는 선제적인 사과를 같이 하자고 했었고, 그러면 사과 요구를 같이 하자.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저 혼자 사과하자는 주의였고, 나머지 예,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뭐, 제가 뭐, 나머지 분들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고, 그래요, 네네네. 시민들께 최소한 그분이 부의장을 하시고 의장을 4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오산 시장 선거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뭐 중책을 맡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이제 떠난 사람인데 뭐하러 해가 아니라, 예, 그냥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온, 지금 안 하는 사람인데 할 필요 뭐 있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물론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책임을 지고 이제 시민에게 사과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성명서를 내기 전날 네. 기자분들이 저희들 방을 다 도셨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다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 하시겠죠. 그 민주당에서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하신답니다. 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들어서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행동한 네.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도 못 지키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본령이 시민을 섬기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송지영 의원님께서는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인 사과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고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자, 이건 그렇다 치고 자, 우리 오늘은 송지영 의원님 인터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난 4월 17일 날 개혁신당으로 전격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뭐 마음은 좀 왔다 갔다 했었지만 이준석 대표께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똑 떨어지는 젊은 정치인이 그렇게 땡겼는데 안 따라갈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송지영 의원님께서는 마침 무소속 의원이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으로 좀 와서 같이 활동을 하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입당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임기가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는데 그렇다면 일부 시민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어떤 포지션으로 출마를 할까? 이걸 무척 궁금해하세요. 우리 의원님 본인의 지금 생각은 무엇인지? 네, 제 생각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이준석 우리 후보님께서 네.
대통령 선거 완주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오, 완주. 네, 무조건 완주할 겁니다. 어, 예, 이준석 후보님 어, 완주하시고 그 안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네, 만에 하나, 네,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을 못했어요. 네. 낙선을 하셨어요. 네. 만에 하나예요. 아,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송진영 의원님께서는 행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기회가 많은데 제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럼 또 당하고도 또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시민들이 그래요. 네. 아, 야, 저 양반 개혁신당으로 가서 오산 시장 후보로 나올 거 아니냐. 아니다. 시의원 재선을 할 것 같다. 그래, 재선을 해야 의장까지는 하지 않느냐. 뭐, 인물도 아깝고, 지금 머리도 똑똑하신 분인데, 그 무모하게 시장에 그냥 던지겠느냐. 시의원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금 팽배합니다. 그 두 의견이. 아, 그런가요? 왜 진짜예요. 아. 그 제가 조사한 거예요, 다. 아,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 예. 네, 내가 일부러 꺼내봤어요. 이 인터뷰를 위해서 네. 며칠 전부터 송진영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입당한 거 아세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 반, 모르는 사람 반이야.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하네요. 예. 나오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셔서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송진영 의원님께서 오산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네. 활동을 3년 동안 했는데 네. 시민들이 좋게 봐줬다는 것은 성공한 3년이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성공이라는 말은 그거는 이제 어불성설이고요. 아, 예. 예.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깨닫고 어떠한 것들이 고쳐나가야 될 것이며 어떠한 것들이 잘 됐고 어떤 것을 더 키워나가야 되고 어떤 것들은 또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많은 생각을. 그게 바로 정치인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정치를 하고 네. 계시네.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네. 저 허경영 후보 맨 대통령 선거 때 네, 네.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제 머릿속에 뇌리에 남아있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딱 한마디. 제 가슴에 딱 맺힌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 뭔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네. 나 처음 듣는 말인데 다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도둑이 많은 것이다. 그 말을 어딘가에 제가 봤어요. 그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뭐라 어록. 공고물인지 네. 뭐 어록인지 뭐 네. 어딘데 이걸 이게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그때 오산시의회 네. 시의원으로서 입성한 지 3년이 됐고요. 네. 앞으로 남은 임기는 1년이 남았습니다. 네. 1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요.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를 발표하고 그분들을 돌보는데 역량을 총동원했다면 앞으로는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네. 조금 생각을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한마디. 네, 항상 따뜻한 격려로 항상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년을 정말 너무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 언제 가나 했더니 3년이 훌쩍 갔습니다. 남은 1년은 정말 제가 소신껏 제 양심에 또 시민들에게 보시기에 그래도 믿을만 하구나. 그래도 저 정도면 내가 뽑아주길 잘했구나. 항상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시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니, 오산이 포커스는요, 인터뷰를 하면은, 대본을 안 줘요. 네. 저만 갖고서 이제 질문거리를 몇 가지 써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 3년 전에 후보였을 때 그 모습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아이고. 그냥 아나운서네. 바로바로 그냥 답이 나오시고. 아무튼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1년 임기, 파이팅! 해주시고, 네. 그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아직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제가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계획이 생겼다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화면 보고요. 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